초등학교 때까지 쫄병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좀 총무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대장급으로. 나는 이제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정식적으로 맛있는 것은 역시 책을 보는 게 제일 맛있죠. 최근의 책은 이제 샌달 교수의 정의론 같은 책들이, 글쎄, 남자가 받는 거잖아요, 2월 14일은. 그렇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집사람으로부터 좀 보너스나 두둑이 받으면 좋겠네. 2월 14일 날.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가 내가 이제 군대를 막 갈 때인데 아주 힘이 있는 선배가 있어서 장교로 가지만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서 한번 부탁을 했다가 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마 술을 취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 존재의 허물을 느끼지. 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가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이 하여간 무너지면 모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15만 명을 동원한 평상습 축제를 했다고. 그때 어떻게 뛰어다녔던지 이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때 정말 아주 혼났죠.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는 일을 참 좋아하니까. 약간 워커홀릭도 좀 있어요. 일 중독도 있는 편이야. 아침에는 이제 좀 늦게 나와주지.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오면은 부담 느끼니까 우리 연구원들은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꼭 출근 시간 다 맞추기를 기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원장은 조금 늦게 나와주는 게 연구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히 주눅들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주눅들 때가 있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엘리트 코스를 달리지 못한 부분에 가끔은 좀 주눅들기도 한데 금방 극복이 되지.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간 모욕감 느끼고 자존심을 상했을 때가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다 비슷하거든. 사람 IQ라는 게 비슷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마치 자기는 거짓 맞는 것처럼 속이면은 아주 정말 혼내주고 싶죠. 그런 사람들.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야. 많이 넘어가주지, 속아 넘어주지. 그러나 다 이제 알고 있지. 나를 이 친구가 속이고 있구나. 본인도 아마 느낄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이 눈치를 채고 있구나. 이거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뻔한 거짓말을 하면 정말 그 인격이 의심스럽게 되지.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는 바로바로 지적을 내가 했어요. 근데 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모범을 보이면 또는 내가 손해를 보면 본인이 깨닫더라고. 결국은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많이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적을 내 삶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내 부분을 많이 양보를 해야지. 그 상대의 이제 입지를 세워주면 결국은 같은 편이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나는 현장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문제 있는 곳을 가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또는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결국 대전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을 꼭 가보면 거기에서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지만은 그런 것들을 현장과 접목하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된다 그런 얘기지. 동구에 청소문화센터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문화센터를 동구청사에 안 치면 되는 거야. 왜? 청소문화센터는 주차장이 필요 없거든. 젊은 애들이 자가용이 없으니까. 지입로가 좁아도 돼요. 그러니까 동구청사에 딱이야. 그리고 시가 그 땅을 사주고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 청소문화센터를 그 자리에 지으면은 역도 가깝고 은행역이 가까우니까 정말 젊은이의 거리와 연결돼가지고 활성화된다, 원도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구청사 문제를 해결해 줬지. 나약해지는 건 역시 이제 거대한 권력에 부딪혔을 때 나약해지죠, 사실상은. 우리 충청도가 특히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 중앙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런 때 이제 나약해지는 것이고 다른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가도 후회하고 가도 후회한다면은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딜레마에 빠지면 오히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지만 그 적극적 사고, 노만필에 아마 그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내성적이었거든. 내성적인 사람이 뭐 이시영 박사 말 들으니까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쌓아두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노만필의 적극적 사고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보자, 부딪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나로서는 상당히 이제 요양적인 사람을 바꿔준 책이 아마 그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끊임없이 이제 그 내면적인 훈련을 해 오다가 결국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어떤 동기가 마련됐고 그게 이제 폭발되니까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이미 잠재돼 있는 것들을 몰랐던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의 앞에 서는 것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좀 어려웠잖아요. 막 부끄럽고. 근데 대학 가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남 앞에 서는 게 재밌어 말하자면. 즐겁다고. 뭐 울었다면은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뭐 그런 그리움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놓아두고 미국으로 이제 1년간 교환교수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막 서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집사람도 태우고 물론 아이도 태우고 이제 내가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뭐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더라고.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인데 결국은 자존심을 건들면 상당히 상처가 되고 오래 남죠. 이제 그런 자존심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아닐 텐데 처음에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이 지역 사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무척 좀 무시를 당했었거든. 그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지역 사람 이런 것들은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상처를 입게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분 정치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나는 정치적인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드럽고 모든 걸 이렇게 수레말로 노력하고 특히 억울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야지. 사람이 너무 맞으면 학문적이다 그러면 딱딱하지.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근데 정치를 이제 나쁘게 보면 이제 교활하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전한 의미에서 정치를 본다면 두루두루를 살펴준다는 의미에서 막 좋다. 지금 이제 정치에는 뭐 이제 수준이 낮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건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책임이지 뭐. 미안하게도 난 특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뭐 특별히 타고난 재주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 어릴 때부터 이제 목소리 좋다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좀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내 목소리를 들으면 용기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고 나면은 전화 오는 분이 있어.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있어서 당신은 문제 해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찾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찾아와서 다 들어주지. 뭔가 문제가 막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가 보니까. 그런 게 나의 뭐 특기라고 할까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정의의 문제인데 참 정의로운 문제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정말 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뭐 마땅히 그건 비난받아야 되고 또 감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그 이제 비리를 알 수 있지 사실상은. 근데 그분들이 또 자기의 어떤 그 신변의 문제 또 뭐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 고발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은 뭐 불완전하다고 보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 한번 그 조직을 배신하면은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나는 이제 좀 좋아진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25년 전에 학생들을 만났던 그 학생과 지금의 학생을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라면 요즘 애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굶더라도 거짓말했다는 건데 한 20년 전이나 15년 전 아이들은 굶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나는 더 맑은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막 제도를 바꿔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서 이제 지금 보세요. 이제 청문회 하니까 공직 갈 사람은 앞으로 위장전입 안 되겠다. 탈세면 안 되겠다. 군대 갔다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